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요즘은 2023년 연간 전망의 시즌인데요. 엔터 산업도 연간 전망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TS가 아마도 아미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 엔터 산업에 정말 넥스트 BTS가 없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보시죠.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엔터 산업을 담당하시는 박수영 애널리스트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이 또 아이돌 찐 그 덕후스러운 그런 면모가 있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으셔가지고 내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투자증권에서 엔터와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영입니다. 네, 요즘 제가 BTS의 지인이 나오는 진라면 광고를 보고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이제 곧 아미에 가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엔터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최근에는 뭐 4세대 그 걸그룹 아이돌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면서 제 유튜브를 거의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클릭했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23년 전망에 앞서서 2022년에 어떤 주가 성과를 좀 엔터 쪽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는 하이브를 제외하고서는 주요 3사라 할 수 있는 뭐 JYP, SM,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대비 YTD로 마켓 수익률을 상회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요. 물론 좀 계속해서 고밸류를 받고 있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YOY, QOQ로 실적 성장이 이만큼 나오는 업종이 최근에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좀 좋지 않았지만 나머지 소위 그 종전 빅 3사 네네. 하이브 플러스 빅 3사라고 할게요. 그럼 빅 3사들의 성과가 좋았던 거는 어떤 부분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하이브는 내년에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탑라인 그리고 마진이 좀 빠지는 게 좀 불가피하고요. 네. 반면에 JYP, SM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 내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그로스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러면은 여기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의 완전체 활동 아닌 것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럼 반대로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아티스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약간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네, 얘기하신 것 같은데 타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좀 전체를 묶어서 네네. 얘기를 하자면 BTS는 한국 아이돌 씬 전체를, 엔터 씬 전체를 대표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다른 3사들의 아티스트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뭔가 좀 대표 아티스트들이 완전체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좀 그런 대표 아티스트들이 부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요 3사들에서 성장하는 아티스트들 중에서 소위 뭐 넥스트 BTS다, 포스트 BTS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있죠. 네, 있습니다. 네, JYP 엔터의 스트레이키즈가 넥스트 BTS가 될 수 있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좀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앨범 판매량을 데뷔 연차별로 좀 쪼개봤을 때 올라오는 속도나 그 절대적인 량 자체가 방탄이 과거에 보여줬던 퍼포먼스 대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공연도 모객 수를 좀 데뷔 연차별로 쪼개봤을 때 뭐 방탄이나 블랙핑크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스트레이키즈가 넥스트 BTS의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4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그 아이돌 개별팀이 아니라 좀 묶어서 좀 통칭해서 부르는 편인가요? 4세대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대와 4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뭐 19년을 전후로 언제 데뷔를 했느냐에 따라 네.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이키즈는 3세대로 묶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 스트레이키즈가 계속 연차가 쌓이면 얘네들도 방탄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K-팝의 최대 장점은 파이프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죠. 아이돌이 무한 생성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 나올 때마다 그 레벨이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역시나 앨범 판매량이 될 것 같고요. 앨범 판매량 데이터를 봐주시면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이키즈뿐만 아니라 지금 4세대 아이돌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최근에 데뷔를 할수록 앨범 판매량이 시작하는 시작점 그리고 성장이 나오는 기울기도 훨씬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물론 BTS는 거의 뭐 지수적인 성장을 했겠죠. 네. 근데 동년 시즌을 비교했을 때 스트레이키즈가 그것보다 좀 더 앞서고 있는 게 네, 사실이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다음 4세대 팀들은 그것보다도 좀 더 앞선 네. 채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BTS 이후에도 네. 그러니까 넥스트 BTS는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그러면 엔터 산업 전체는 뭔가 BTS나 블랙핑크 같은 막 글로벌 수천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그런 팬덤들이 성장하던 때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어떤 상태예요? 그때보다 좀 높아요? 아니면 비슷해요? 낮아요? 그때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방금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BTS가 부재한다라는 게 하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사들에도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게 있어서 네네. 멀티플이 하이브 상장 때보다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이키즈가 넥스트 BTS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4세대가 또 그 다음을 차지할 수 있다. 는 점 등을 생각을 했을 때 계속해서 밸류는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는 네. 아시아의 좀 K-팝의 주류가 아시아에서 좀 더 먹혔다라고 한다면은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해서 미주나 유럽 등 서구권 국가에서도 좀 먹히는 동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얼마나 더 잘 이어받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스트레이키즈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네.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전에 진행했던 투어 같은 경우에 애초에 미주 지역에서 공연 투어를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뭐 38번의 투어를 돌고 있는데 그 중에 과반이 전부 미주 지역, 서구 지역 투어입니다. 그런 아, 점들을 미뤄봤을 네. 때 확실히 이제 서구권에서 먹힌다라고 하면은 IP의 성장 성공에 대해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멀티플을 줘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사실 스트레이키즈 처음 등장했을 때가 2019년도인가요? 네, 2019년도인데 2018년, 19년인가 그때 페이클러브 나오고 막 이럴 때 스키즈가 등장을 했는데 그때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BTS와 되게 유사한 것 같다는 말들이 그때도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비슷해지면 닮아가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닮아가는데 그게 좀 좋은 쪽으로 닮아가고 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러면은 23년 전망을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3년 전망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사별로 조금 다르시겠네요. 네,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서구권에서 먹히는 IP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네. 거기다가 더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데뷔시킬 아이돌들이 얼마나 서구권을 잘 먹힐 수 있느냐의 가능성에 따라서도 회사별로 전망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좀 제일 좋아 보이시는 기업이 네, 최선호주로 역시 JYP 엔터를 역시 추천을 오늘 드리고요. 스트레이키즈만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답이 뭔가 나왔다고 느꼈는데 네. JYP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네. 말씀 계속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스트레이키즈가 내년에도 계속 실적을 엄청 끌어올려 줄 거고요.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리퍼블릭 레코드랑 합작을 해서 A2K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현지 여자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킬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K-팝의 시스템이 미주에서 얼마나 먹힐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K-팝의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가져가 성공시킨 전력이 있고요. 일본에서 니쥬라는 그룹이 잘 해주고 있고 네네. 비슷한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 데뷔할 아이돌들도 잘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만큼 네. 내년에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차선호로는 어떤 기업을 좀 보세요? 네, 차선호로는 SM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이제 SM을 추천을 드리는 거는 본업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 사실 SM이 그간 K-팝 강국 네. 굉장히 K-팝의 대기업이었잖아요. 하지만 좀 최근 들어서 IP가 노후화되고 있다라는 비난도 네.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같은 경우에는 본업을 제외하고 연결로 붙는 자회사들이 전부 뭐 공연, 광고 등
리오프닝과 관련된 네네네.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3분기 때 리오프닝의 흐름을 따라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이익이 더 붙어주면서 EPS가 상향 조정될 거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의 좀 거버넌스 노이즈 등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던 멀티플들이 하나 둘씩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내년이 되면 이제 타사와의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 또 가능해지면서 네. 내년에는 그러면 EPS도 올라가고 멀티플도 올라가는 그래서 주가가 제일 좋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JYP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SN과 JYP가 좋다고 말씀하셨고, JYP는 특히 에스키즈 그로스랑 또 A2K 풀잭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JYP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도 예상하시는 그 전망치 내셨으니까 내년 예상하시는 그런 실적 전망치랑 그거에 비례해서 뭐 밸류에이션을 하시는데, 보통 엔터 기업 같은 경우에는 PER 밸류에이션을 네. 많이 쓰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JYP 같은 회사는 이제 소위 타겟 PER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내년도 실적을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멀티플은 33배까지는 편안하게 줘도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3배를 주는 이유는 산업 적정 배수를 일단 30배를 줬습니다. 기존에 뭐 이닛 했을 때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30배를 무난히 계속 산업에 줘도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서구권에서 먹히는 IP를 제일 많이 가지게 될 회사이기 때문에 10% 프리미엄을 줬고요. 네. 이제 다만 이거는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내년에 모든 기획사에 다 약간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네. 마진율 자체는 올해 대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거의 모든 회사들이 계속해서 신인을 데뷔시킬 거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네네. 거고요. 또 이제 기존에 있던 IP들도 그러니까 활동을 했다가 들어갔다 이런 턴오버 기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도 조금 많아지면서 마진율은 조금 줄어들지만 탑라인 성장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YP는 올해 엄청난 실적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실적 성장의 근본이 에스키즈 공연이라든가 약간 이런 부분이 기여가 높았던 건가요? 네, 그것도 있었고 이제 뭐 상반기에는 트와이스도 되게 한 몫을 해줬죠. 네네. 그러면 2021년 대비해서 22년에 거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한 번 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익 체력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 네네. 되는 거잖아요. 1,000억대 정도 네. 되는 영익 체력이 확보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JYP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익 체력이 올라온 기업들은 계속해서 신규 IP 투자가 가능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일시적인 비용 증가로 인해서 낮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종국에는 이게 또 세대를 계속해서 그 수년 하면서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그냥 BTS가 군대 가는 건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트 BTS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4세대 걸그룹들이 연합체가 뭔가 넥스트 BTS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지금 개별로 네. 그 단체로 간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서, 근데 물론 이건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시간 많은 아재의 네. 뷰일 수도 있고요. 역시 엔터 전문가는 박소영 애널리시니까 박소영 애널 얘기 들어보신 거 좋을 것 같고, 제 지인이 미국에서 북미에서 엔터 사업을 하는데 네. 북미 쪽 아티스트들 트레이닝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동양계 아티스트들은 동양식 이런 문화가 조금 있어서 트레이닝이 좀 편한데, 북미 쪽에서는 이제 뭐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바로 그냥 변호사 데리고 온다고 그쵸. 해가지고 한국식 그런 트레이닝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이 문화권에 따라서 이런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러면은 올해 엔터주 투자를 했다면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네, 말씀이셔가지고, 맞아요. 내년에도 그럼 기대가 조금 된다는 건데, 내년에 엔터를 투자할 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뭔가 리스크한 부분,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 회사마다 달라질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주에서 K-팝의 트레이닝 시스템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조금은 있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로는 뭐 IP를 계속해서 많이 내는 회사들과 달리 조금
조금 신규 대비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는 회사에 대해서는 네.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음.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뭐 매크로 지표라든가 이런 거와 엔터 산업 간에는 큰 어떤 개연성은 없나요? 뭐 일단 성장주를 묶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경향은 있죠. 하지만 엔터사들이 뭐 지금 뭐 레버리지 비율이 나쁘거나 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뭐 실적에 큰 타격을 입는다거나 등등의 이벤트는 딱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이런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IP를 토대로 수익화에 나서는 이런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제조업의 셀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이돌 이제 인간으로서의 아이돌이 아니라 IP로서의 아이돌을 얘기했을 때 투입 대비 리턴이 큰 게 이미 너무 오래 입증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매크로의 어떤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리스크를 물어봤는데 또 장점으로 받아치는 걸 보니까 박수영 애널리스트가 완전 이제 프로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달에 연간 전망 레포트를 박수영 애널리스트가 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2023년 엔터 전망 넥스트 BTS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박수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